안녕하세요. A스토리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항공 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 파트 2 항공 전자전기 계기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본 강의에 앞서서 항공 분야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항공 전자, 전기, 계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이론으로 오늘은 제16강 전자전기 벤치 작업 첫 번째 전기 기초 이론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16강 전자전기 벤치 작업 첫 번째로 전기 기초 이론 첫 번째 물질의 일반적인 구성 매터리얼 두 번째 정전기 스태틱 일렉트리시티 세 번째로 전류와 저항과 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처인데요. 출처는 AMT 핸드북 제너럴 에비에이션 메인터넌스 테크니션 핸드북 제너럴 편에서 챕터 12 12번째 펀더멘탈 오브 일렉트리시티 앤드 일렉트로닉스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공 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는 파트 2 중에서 기본 작업 전자 전기 계기 기본 벤치 작업에 해당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6강 전자전기 벤치 작업은 전기 기초 이론 베직 일렉트릭시티 물질에 대해서 그렇죠? General Composition of Matter 매터리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 그 다음에 전류와 저항과 기전력으로 알아볼 텐데요. FA 교재에서는 General Composition of Matter로 나오고요. 정전기는 Static Electricity, 전류는 Current, 저항은 Resistance, 기전력은 Electromotive Force 또는 볼테이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물질의 일반적인 구성을 볼 것 같으면 물질이라고 하면 메터리얼이나 또는 메터로 표현되는데요. 물질은 질량과 부피를 지닌 모든 것으로 정의된다. 한마디로 질량과 부피로 지닌 모든 것으로 정의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만질 수 있고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것에는 질량이 있고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상태에 따라서 고체와 액체와 또는 기체로 존재할 수 있고요. 엘레멘트라는 요소라고 정의되는데 우리는 보통 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레멘트는 원소는 화학적 방법으로 더 단순한 형태로 환원될 수 없는 물질이며 쪼개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순한 형태로 환원될 수 없는 예로 철, 금, 은, 구리, 산소 등이 원소로 정의될 수 있고요. 단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되는 게 엘라멘트,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축소 지점을 넘어서면 요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엘레멘트, 원소다. 네, 컴파운드라는데 컴파운드는 화합물이죠. 우리 일반적인 컴파운드의 뜻도 보면 화합물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구술 시험에서 또 이런 의미를 인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컴파운드와 실란트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컴파운드는 단일 화합물이죠. 그렇죠? 단일 매터리얼로 사용할 수가 없죠. A, B를 혼합하거나 그 경화제와 컴파운드 이렇게 혼합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파운드는 화합물이다.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한 것이고, 물은 가장 흔한 화합물 중에 하나죠.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 그래서 H2O죠.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게 컴파운드, 화합물이라고 보는 거죠. 하이드로젠 아톰, 산소 원자를 보면 산소 원자 하나와 여기 질소 원자가 이렇게 두 개로 해서 H2O 이런 스타일을 화합물이라 그리고 요 하나를 원소 엘레멘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몰레큘 분자인데요. 분자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죠. 물 H2과 같이 존재하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질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정체성이죠. 그죠? 하지만 물질이 한 종류의 원자로만 구성된 물질은 엘레멘트죠. 앞부분에 손에 떼서. 그래서 이렇게 H2O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엘레멘트고 두 개는 컴파운드이면서 분자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원자란 개념이 나오는데요. 아톰, 원자는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며 원자는 양성자, 프로톤과 중성자, 뉴트론과 전자, 일렉트론 세 개의 원자 입자로 구성된다. 그래서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세 개의 원자로 구성되며 세 입자는 특정 원자의 특성을 결정한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면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 세 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원자라고 한다. 원소는 특정한 성질을 지닌 동일한 원자로 구성된 물질이며 산소가 그 예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산소는 O2의 원소 엘레멘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드로젠은 이렇게 보면 일렉트론은 전자죠. 전자 하나와 뉴클레스, 플루톤, 뉴클레스는 원자죠. 핵이죠. 그죠? 전자와 또는 양성자, 전자 하나와 양성자 하나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거 요거를 수소 원자, 이거는 산소 원자라고 보는데 산소 원자는 8개의 프로톤, 즉 8개의 핵과 그 다음에 뉴클레스라고 하는 양성자 이렇게 8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제 되셨죠? 두 번째로 정전기 스태틱 일렉트리시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정전기 또는 동전기, 스태틱과 다이나믹들 중에 한 가지로 구분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전자와 움직이는 전자, 즉 스태틱과 다이나믹, 움직이지 않는 전자와 움직이고 있는 전자 두 가지로 구분된다. 스태틱과 동전기. 정전기는 물체 표면에 전하가 축적되는 현상, 그 현상 자체를 정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예로 겨울철에 옷을 입거나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 따다닥 소리가 나죠. 이게 물체 표면에 전하가 축적되어 있던 전하가 서로 대전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전기는 일반적으로 고무나 플라스틱, 유리와 같은 비전도성 물질이 서로 마찰되어 전자가 이동하여 두 물질 사이의 전하 불균형, 디퍼런스, 그 불균형이 발생할 때 발생이 된다. 정전기가. 두 물질 사이의 전하의 즉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은 물체가 인력 또는 반발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여기서 불균형이라고 하면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하는 힘이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기 때문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당기지도 않고 밀지도 않으면 밸런스, 균형을 이루고 있을 텐데 두 물질 사이에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 특정 물체가 서로 당기거나 미는 그런 힘이 내부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전하이겠죠. 근데 표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균형 현상이 곧 static electricity, 정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ationary란 움직이지 않다. 그래서 뜻으로 전자에 움직이지 않다는 것은 전자의 부족 또는 초과를 나타내며 마찰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렉트리컬 에너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전기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마찰에 의해서 불균형이 발생된 전자가 급속히 움직이는 그 방전이죠. 방전이 일어나고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죠. 방전이 일어나면 이 방전 현상을 어두운 곳에도 보면 스파크가 일어남도 볼 수 있겠죠. 정전기는 실효, 유효한 값이 되지 못해도 어떤 특정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제어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금방 방전해 버리고, 반대로 커런트, 전류죠. 커런트인 동전기는 발전하고 제어하기 쉬우며 필요한 일에 에너지 공급원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은 동전기, 다이나믹 커런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전자나 또는 모든 양자는 같은 의미인데요. 같은 전자와 같은 양자끼리는 이렇게 같은 것끼리, 같은 전자와 같은 양자끼리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양자는 플러스를 띈다 그랬죠.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같은 전자, 같은 양자끼리는 서로 밀어내지만 전자와 양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긴다. 그러므로 전기의 기본 법칙은 같은 전하 사이에서는 밀어내고 다른 전하 사이에는 당기는 것이다. 이게 곧 쿨롱의 법칙이죠. 이어서 일렉트로스태틱 필드, 정전기 장인데요. 이런 정전기 장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죠. 대전체 주위, 어떤 전하가 움직이는 대전체 주위에는 힘의 장, 어떤 필드, 장이 존재하는데 이 필드를 정전기 장, 그래서 일렉트로스태틱 필드라고 하고 유전장 또는 디일렉트릭 필드라고도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directional or electric field around positive and negative charg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양전하 여기를 보면 요거는 양성자, 요거는 전자, 서로 다른 전하끼리는 요렇게 당긴다 그랬죠. 서로 요렇게 당기는 현상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요런 힘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정전기 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정전기 장. 하지만 field around two positively charged bodies 그러면 같은 전자나 같은 양성자끼리는 서로 밀어내죠. 이렇게 서로 밀어낸다. 어찌됐든 이렇게 어떤 불균형한 포스, 힘이 작용하고 있는 이런 범위 자체를 필드를 일렉트로스태틱 필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항공기, 정전기의 영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항공기 조작, 오퍼레이션과 정비에 있어서 정전기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항공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정전기 간섭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또는 항공기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므로 공기와 마찰에 의해서 대전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공기 각 부분은 정전기 방전, 스태틱 디스차지, 보통 윙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위인 같은 데 보면 한 경우가 있으면 위인 같은 데 보면 스타틱 디스차저 정전기가 이렇게 나가도록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low resistance를 받도록 단단히 결합시켜야 하며 무선 라디오 부분은 쉘딩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공기에 재급유할 때는 연료가 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전기의 스태틱 차저에 주의해야 하고 정전기 반도체 타이어 또는 접지선 등으로 항공기의 스트럭처를 접지시켜야 된다. 이거는 뭐 항공기 취급에서도 언급됐던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본 강의 영상을 만드는 데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전류 저항 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전류, current flow. 전류란 그냥 current 또는 current flow 두 가지로 정의되는데요. 움직이는 전자는 커런트를 형성하는데 이때 움직이는 전자의 개수는 상관없이 몇 개가 움직이냐는 상관없이 하여튼 움직이는 전자를 커런트를 형성한다 라고 보는데 여기서 커런트 또는 커런트 플로우라고 하고 그러한 단위 어떤 흘러가는 커런트의 양 퀀티티 단위로는 A를 사용하거나 암페어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 암페어의 용어 자체는 프랑스 물리학자죠. 앙드레 마리아 앙페르에서 유래되었는데 뒤에 나오는 앙페르 법칙 쪽 암페어 법칙 우리나라 이제 그 동양인의 발음으로는 암페어 하는데 독일의 물리학자 앙드레 마리아 앙페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류는 커런트나 커런트 플로우로 되고 단위는 A고 암페어이다. 이 커런트가 한 방향일 때 다이렉트 커런트 직류라 하고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면 alternating current 교류라고 한다. 그래서 AC, DC라고 명명하고요. 각 전자에 대한 전자의 수는 전하량, electrical charge, 전하량을 측정하여 세일 수가 있는데 기본 전하량은 매우 작아서 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로 쿨롱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쿨롱도 프랑스의 공학자이자 물리학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을 설명하는 쿨롱의 법칙을 밝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의 단위는 쿨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쿨롱은 커런트 1암페어가 1초 동안 흘렀을 때 이동한 전하의 양이다. 그래서 1쿨롱은 이 암페어 곱하기 1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암페어란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량이 지나갈 때의 전류를 말하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쿨롱이나 전류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유전자 마이너스를 때는 자유전자 한 개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정도의 이러한 전하량이 이게 6.24 곱하기 10의 18승계 이동한 거를 암페어라고 자유전자 한 개가 요만큼 이동한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커런트의 단위는 1암페어다. 여러분들이 단위에서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작업형 실기 시험에서 보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도 뭐 커런트와 레지스턴스와 이런 전류 저항을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장 배직하고 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다 보니까 기본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서 혼돈이 자꾸 야기되기 때문에 그 기본을 정확하게 다져놔야지 다져놓기 위해서 본 강의 영상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분들은 무조건 기본적인 거라고 하시는데 그 기본이 흔들려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 전기, 전자, 회로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를 기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커런트의 단위는 1A라고 그랬죠. 그죠? 1A는 1000mA예요. 이거는 쉽게 보면 우리 1m는 길이죠. 길이. 1m는 1000mm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1리터는 1000ml죠. 다 여기 보면 1A는 전류의 단위, 1m는 길이의 단위, 1리터는 어떤 액체 양의 단위, 다 1000ml나 1000mm, 1000mA다. 여러분들 전기회로 측정할 때도 이 암페어 1A하고 1000mA를 반드시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수학 공식에서는 대문자 I로 표현하기도 하죠. 전류를 I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I의 의미는 인텐시티에서 커런트가 얼마만큼 크느냐 세기를 의미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뭐 I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커런트가 얼마만큼 세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류의 작용은 전류가 흐르면 전선에 열이 발생한다. 이러한 도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러한 도선에는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열로 바뀌는 즉 줄열이라고 그러죠. 줄열 현상이다. 두 번째로 전류가 흐르는 주위에는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도체에는 열이 발생하고 주변에는 뭐 방향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특정한 방향이 있겠죠. 이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의 거리, 이 도선의 길이, 거리에 반비례하고 방향은 전류 방향의 오른나사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게 곧 앙페르 법칙인데 이 앙페르 법칙이 곧 암페어 법칙이죠. 이 앙페라 회로 법칙은 자기장에 대한 물리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맥스웰 방정식 가운데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 주위에 자장이 생기고 그 자장은 전류의 수직한 면 안에서 동심원의 모양을 이루는데 그 방향은 오른쪽으로 돌릴 때 나사못의 방향과 같다. 그게 앙페르 법칙인데 그냥 암페어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장 속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도선에 힘이 작용된다. 그렇죠. 이게 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만 알면 이렇게 앙페르 법칙이나 왼손 법칙을 이해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만 전류의 작용은 전류가 흐르면 도선에 열이 발생한다. 흐르는 주위에는 자기장이 발생하고 자기장 속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에 힘이 생긴다. 그리고 이거 무슨 전기 에너지죠, 에너지. 그죠? 자기장 속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에 힘이 생긴다. 이 세 가지. 전류는 어떠한 종류의 용액을 통과할 때는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면 물의 전기분해로 보시면 되겠죠.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이어서 레지스턴스 저항인데 뭐 저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발이죠. 반발. 어떤 힘에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 반대죠. 레지스턴스 저항이란 커런트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거. 방해하거나 제한. 방해는 완전히 막는 것이고 제한하는 거는 일부가 이렇게 통과되는 이게 제한이죠. 전도체의 성질을 레지스턴스라고 하고 볼테이지는 전자를 전자궤도에 붙잡아 두려는 인력. 볼테이지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인력. 즉 레지스턴스를 이겨내는 힘이다. 볼테이지 전압은 저항하는 힘을 이기고 나가는 힘이 볼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덕터는 전도체죠. 전도체는 커런트 주위에 커런트에 아주 적은 레지스턴스를 주는 물질이다. 지금 뭐냐면 전류가 잘 흐른다. 이게 컨덕터예요.
하는데 자유전자 수가 많은 물질로 가장 좋은 전도체. 자유전자 수가 많으니까 잘 흘러가겠죠. 금, 은, 구리 이런 것들 알루미늄이고 비금속에서는 탄소와 물 같은 것이 전도체로도 쓰인다. 그런데 전자들이 아주 잘 가기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쉽다는 얘기죠. 전도체. 전도체가 있으면 절연체가 있겠죠. 이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전도체는 커런트가 아주 잘 흐른다는 얘기고 아주 잘 흐른다는 얘기는 저항이 없다. 그래서 레지스턴스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절연체는 절연 테이프로죠. 인슐레이터. 그래서 커런트에 많은 저항을 주는 물질을 말하는데 고무판, 뭐 유리, 도자기, 도기, 플라스틱 등과 같은 물질은 전도율, 커런트로 흘러가는 비율이 낮은 전도체로 절연체로 사용된다. 뭐 쉽죠. 근데 세미컨덕터가 있겠죠. 세미컨덕터는 말대로 셈이죠. 셈이 반이에요, 반. 콘덕터의 반이죠. 우리 모노코크 구조, 기체 구조 보면은 모노코크가 있고 트러스 구조가 있는데 세미 모노코크는 반이죠. 세미 반이다. 그래서 도체는 도체인데 반이기 때문에 반도체예요. 반. 전도율이 아주 좋은 전도체와 전도율이 아주 나쁜 전도체인데 이게 절연체죠. 중간 정도의 저항, 레지스턴스를 가진 물질을 말하며 대표적인 거로 트랜지스터 부분에 크게 응용되죠. 컨덕터는 아주 전류가 잘 흘러가는 거고 절연체는 아주 안 흘러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안 흘러가는 것도 필요하고 잘 흘러가는 것도 필요하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세미컨덕터, 우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레지스턴스를 측정하는 단위는 오음이죠. 오음이고 오음의 심벌은 희란 문자로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전기 수학 공식의 대문자로 R을 쓰는데 저항을 R은 레지스턴스의 R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R이라고 보시면 된다. 전류는 I인데 의미 없다 그랬죠. 인텐시티라 그랬죠. 전도체의 레지스턴스와 전도체의 주어진 볼테이지로서 전도체에 흐르는 커런트의 암페어 수를 결정할 수가 있다. 전도체의 볼테이지가 1볼테이지가 걸리고 전도체의 레지스턴스가 1옴이면 전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1암페어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오hm 법칙이죠.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주 중요한데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전도체의 물질, 전도체가 금이냐 은이냐 구리냐 그 자체의 성질에 따라서 잘 흘러가거나 안 흘러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질의 성질이고 두 번째로 이런 전도체의 길이다. 길이에 비례한다. 길이가 길면 길고 저항이 커진다 이거죠. 길이가 길면 커지고 작으면 작다. 길이에 비례한다. 우리가 먼 길을 가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도체의 단면적은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온도는 온도에 비례한다. 저항은 온도가 높으면 저항도 높다라고 보시는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더운 여름날 걸으려면 더 힘들겠죠. 근데 탄소만이 예외다. 이 정도 네 가지 알겠습니다.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질의 성질, 도체의 길이, 단면적, 그 다음에 템퍼레이처, 온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전력인데요. 기전력은 뭐 전류를 일으키는 힘이죠. 힘력자, 일으킬 기자, 전압, 전류의 압, 디퍼런스죠. 볼테이지. 그래서 이거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볼테이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볼테이지로 이해하시면 된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네거티브 포인트 음에서 포지티브 양으로 흐르는 전자의 흐름. 즉 전자는 음에서 양으로 흐른다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음이라는 것은 뭐죠?
얘는 전자죠, 전자고 요거는 플러스는 양성자. 그래서 전자란 놈이 여기로 흘러간다. 그래서 흐름을 커런트라고 하는데 이는 두 개의 포인트 사이의 볼테이지 차이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에 A는 물이 요만큼 들어있고 그림 B는 물이 요만큼 들어있죠. 물이 많다, 적다, 크다, 작다를 논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물의 수위가 요만큼 차이, 요만큼의 디퍼런스가 있다. 요 차이. 델타라고 보시면 되겠죠. 델타. 커런트의 전자 흐름은 압력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워터 탱크를 연결했을 때 물의 흐름. 그림 B보다는 수위가 높은 탱크 A가 있는데 만약 두 개의 탱크를 연결되는 밸브를 열면 두 개의 탱크 수위가 이퀄라이저 같아지죠. 같을 때까지 탱크 A로부터 탱크 B로 물이 흘러가죠. 이렇게 탱크 물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여기서 물이 흐르는 것은 탱크 A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탱크 A와 탱크 B의 압력 차이다. 압력 때문이 아니고 압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탱크 수위가 같아지면 압력 차이가 없어지므로 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전자 과잉 전자와 전자 부족 단자. 그래서 포인트 디피션트 인 일렉트론이라는데 사이에 운동을 유발시키는 힘은 두 개의 포인트 사이에 일렉트리컬 에너지 전위차로 이 힘을 전압, 일렉트리컬 프레스라고 한다. 전위차가 나오죠. 일렉트릭의 에너지의 위치 차이.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프레스, 안에 에너지 전기 압, 전압의 차이. 그 다음에 전위차, 포텐셜 디퍼런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는 기전력.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볼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볼테지는 플러스의 공학자이자 물리학자, 전하사에 작용하는 정전기를 설명하는 쿨롱의 법칙을 밝혀낸 사람이죠.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볼테지, 전압은 회로에서 전하를 이동시키려는 즉 전류를 일으키는 힘이라 그랬죠. 힘, 즉 회로상의 두 지점 간의 전위차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기전력, 즉 전위차의 실용 측정 단위는 볼트로 표기는 V 또는 E, E는 일렉트로 모티브, V는 볼트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로 전지를 발명한 이탈리아 물리학자 카운트 알렉산드로 볼트. 그래서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볼트는 이렇게 유래되었다. 기전력은 뭐 그냥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라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볼테지 드랍이라는 게 있는데 전압 강화랑 기전력이 일부가 저항 요소에 감소되는 즉 볼테지 드랍이라고 하면 이러한 볼트 전류를 일으키는 힘이 어떤 이 저항체 요소에 부딪혀서 강화되는 현상을 볼테지 드랍이라고 얘기를 한다. 기전력 강화는 저항에 비례한다. 강화는 저항이 크면 기전력 강화도 커지겠죠. 이게 곧 오음의 법칙이에요. 오음의 법칙은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오음의 법칙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오음의 법칙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오음의 법칙은 전류와 저항이 있으면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삼각형을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2를 쓰면 돼요. 2. 삼각형 안에 2다. 여기서 그림에서도 이러한 삼각형 안에서 2인데 2죠. 2. 2인데
FA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라고 한번 보면 한번 봐보죠. FA 교재에서는 to find i는 암페어죠. I 옐로우 요 옐로우 표시가 되어 있는 요거 우리가 전류 i를 구하고 싶다고 하면 place some over i 위에다 엄지손가락을 가려 놓으면 and divided E by RS 이걸 가리고 있으면 여기에 E 분자 분모 R 그래서 I는 전류 I는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위에 있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거다. 이거는 이러한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조건 2라고 쓰시라 그랬죠. 어떻게? 2 쓰면 여기를 I로 놓던 여기를 I로 놓던 IR 그래서 I는 R분의 E 그래서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것이다. 이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반대로 이번에 저항을 알고 싶다. 저항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저항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항을 구하고 싶다면 FA 교재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마찬가지로 to find R ohm place sum over R and divided as indicated 이렇게 해서 R을 구하고 싶으면 저항을 알고 싶으면 저항은 전압을 I로 나눈 것이다. 삼각형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이어서 전압을 알고 싶다. 전압을 알고 싶으면 요거는 이렇게 나는 전압을 알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에서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삼각형에서 2를 쓰라 그랬죠. 2. 한글로 2. 저항을 알고 싶다 그러면 IR. 그냥 IR이에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FA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To find E volt는 place sum over E and multiply as indicated 이렇게 2는 E는 IR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 이러한 세 가지가 바로 오음의 법칙이고요. 오음의 법칙을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면 삼각형을 무조건 그려라. 삼각형을 그려서 삼각형 안에다가 2를 써라 이렇게 2를 쓰고 그러면 요게 E는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볼테지 전압이죠. 전압이 있으면 나머지 칸을 채우는데 요 칸은 뭐 아무거나 채우면 되겠죠. 저항이나 여기는 저항이나 뭐 저항이나 전류 이렇게 채우면 된다. 그러면 요 삼각 관계에 따라서 구하면 됩니다. 오늘은 제16강 전자전기 벤치 작업 첫 번째 시간으로 전기 기초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16강 전자전기 벤치 작업에 있어서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항공기 전자전기 시스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